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10월 3일입니다. 예, 하루 지났고요. 오전으로 봐야죠. 오전 12시 3분 3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신풍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풍제약에 있어서 저번 주에 이제 말씀 전 영상이죠. 네. 이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악재.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제 악재나 호재 이제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으면, 자, 호재가 있으면 고점 따라가서 매수. 그러면 고점 매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저점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차라리 악재에 산다. 반대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악재가 터졌을 때 이런 또 경우도 있죠. 뭐 최근에 이제 부강약품이라든지 악재가 터지면 빠져요. 추가로 빠지면 뭐 10에서 뭐 많이 빠지면 뭐 20%. 그런데 호재에 사서 악재에 손절 친다 마이너스 7.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호재 있고 악재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더 훨씬 우위에 있죠. 자, 이것만 봤을 때도 50%입니다. 40에서 50%. 근데 이 전에 고점, 호재가 있을 때, 호재가 이어질 때, 물론 호재가 있을 때 무조건 제가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있고 나서 빠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호재가 있고 나서 눌리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익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하락에 나와서 손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호재에 있을 때 매수, 악재에서 손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0에서 70%가 되는 경우가 제약바이오에서는 흔하다.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라가요. 이러니까는 손절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라리 악재가 나와서 대신 이 악재도 골라야 돼요. 기업이 휘청거리는 그런 악재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악재냐 이걸 보셔야지 기업이 자체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 주가가 상폐되고 그리고 뭐 상당히 좀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악재는 당연히 매매하면 아예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기업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악재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모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는 길었지만 전 영상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위치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 그렇죠? 갭 하락에 대한 것과 이 위치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양봉 나오지만 저항이고 그리고 이 흐름, 이 위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죠? 횡보가 좋다. 횡보.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저점 찍고 올라오고 뭐 크게 상승 하락이 없지만 지금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좋다. 밀리면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횡보를 조금씩 하고 올라와 주는 모습, 일단 이런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 하락할 때 개인들만 샀다. 그쵸? 그런데 이번에 누가 프로그램 쪽 외인 수급 바닥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악재인데 왜 들어왔을까요? 개인들은 팔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있으면 폭락을 해야 돼요. 계속. 근데 그렇지 않다. 왜? 주가라는 것이 그 악재다라고 해서 많이 싸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물량이 없어지면 제 아무리 악재가 떠도 하락하지가 않아요. 매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바로 말씀드려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에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매수가 맞아요.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떨어지면 야 매수하래매 그쵸? 이런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보단 낫다라는 거죠. 이런 데보단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좋았어요. 위치가 이런 데도 좋았는데 이때보다는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왔던 상관없이 가격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위치이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하면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손절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겁을 낼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개파락이 나와도 뭐 상패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파락이 나와도 어떻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약재가 나왔기 때문에 겁이 난다. 오히려 조용하게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더 위험하니까 무섭죠. 이런 데가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올려놨다가 확 빼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악재가 나오고 나서 흐름을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패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보고 그리고 조금만 빠지면 당연히 손절해야죠. 왜? 전 저점. 중요한 전 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준에 있어서도 전 저점이라는 그런 부분과 좀 안 좋은 거는 전 저점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저항이 계속 생긴다. 그럼 정리. 아니면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럼 보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괜찮다. 더 지켜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다. 저는 뭐 이번에 악재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그런 거는 뭐 신경 쓸 게 없이 일단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기업이 악재가 떴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단순히 뭐 차트쟁이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하죠?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합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얘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풍제약이라는 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상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자리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오히려 더 악재가 나오고 위치상 괜찮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매수했는데 수십 프로 하락, 그렇죠? 여기에서 빠지면 뭐 빠져봐야 2, 3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